자, 앞에 부분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자, 여기 이제 should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안에서. 그런데 주장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insist. 제안은 suggest. 명령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order도 있고 또는 tell도 사실은 뭐뭐 해라라고 말하는 것도 명령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요구는 뭔가를 요구하다, dema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는 require,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들도 전부 다. 물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거기다 하나 더 추가. 추천, recommend. 이러한 단어들, 굳이 이거를 내가 다 여기다 쓴 이유가 있겠죠?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그러면 그 뒤에 대시 나옵니다. 이 대시는 뭘까요?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대시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 뒤에 자 당연히 접속사니까 뒤에 문장이 시작되겠죠. 그 일이라는 주어와 should be라는 게 들어갑니다. 해석 그대로 하면 그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일은요 내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했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단원이 조동사 should를 공부해야 되는 단원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에 이렇게 should가 들어가서 사용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should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럼 실제 문장은 that 뒤에 the work 그 다음에 be done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에는 여기 부분에 밑줄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접속사 100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앞에 문장에 이제 여기 나와 이런 단어들이 쓰였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문장의 주어가 the work야. should가 나왔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여기 is가 되든가 was가 되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지 be가 들어가 있다고? 그럼 이거 틀렸네 라고 체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너희들 안 그럴 것 같죠? 나중에 이 문제 딱 주면 좀 지나서 주면 하고 이상하네 하고 딱 써요. 그럼 내가 그래요.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문제니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문제니 아니면 고등학교 문제니 하면은 고등학교 문제죠. 그럼 설마 이런 거를 바보처럼 내겠니? 라고 하면 대체나 그러네요. 이거를 틀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이건 맞은 걸 거야. 어떻게 해요? 그때 설명을 이게 설명하면 이렇구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많이 오답으로 틀리는 문제가 돼요. 실제로. 이거는 조금 더 나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뒤에가 that 뒤에가 he 예를 들면 work hard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밑줄에 딱 되어 있어요. 말 안 되죠. he니까 works가 되든지 worked가 되든 이게 맞냐라고 딱 물어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 아싸 답 찾았다 하고 틀렸다 체크하겠죠.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주어 뒤에 동사랑 뭐가 수일치 이런 게 아니라 앞에 들어가는 이 동사들. 자, 카테고리 뭐라고요? 주장, 제안, 명령, 요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을 나타내는 이러한 동사들이 쓰인 뒤에 접속사 뒤에 that을 쓰는 경우 거기에 조동사 should를 넣는 경우가 있다. 선생님 이상하게 얘기하죠. should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 그래서 should를 넣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이 양반이 이상하네. 왜 그러지?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should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 should는 뭐다? 생략 가능하다. 오늘 문법 머리가 아프네. 왜? should를 넣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should는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것만 열심히 외우면 될 텐데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경우냐? 우리 책에는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자, 하나 볼게요. They insisted that 자, 아까 했던 단어들 중에 뭔가를 주장하다는 단어가 insist 있었죠. 그럼 우리가 배우기에는 뒤에 주어 쓰이고 뒤에 should를 써서 문장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런데 여기 선생님 다음 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They had seen the man
이렇게 문장 썼습니다.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그 남자를 이전에 봤었다라고. 이거 씬이에요. 글씨 이상한데 이해하세요? 씬. 더 이상해졌네. 보다시피 had 플러스 pp를 썼습니다. 원래 뭐가 들어가야 되나? 선생님 말 들어오면 should c가 되거나 아니면 should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어서 c를 써야 되는데 왜 여기는 이걸 썼죠? 이거 틀렸네. 근데 답은 얘가 쓰면 틀리고 얘가 맞아요. 자, 이 문법을 처음 본 분들한테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대부분 학원들에서 문법을 간단하게 설명할 때는요, 야,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거 있지? 요런 것들 뒤에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들어가. should 생략해. 끝. 이래버리면 실제 이거를 그렇게 쓰는 문법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과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실제 더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문장인데 하나를 적을게요. He 잠깐 뭐랄까? 잠깐만요. 갑자기 좀 더 자, more brave를 쓰겠습니다. 더 용감한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문장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쓸 말이. 자, 위에 거 문장도 맞는 내용이에요. 두 개를 구별을 해볼까요? 어떤 차이인지. 이거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진짜 어려운 고등 문법을 다 마스터하는 거예요. 여기 관련된 거. 어떤 차이일까요? 왜 아래 것과 위에 거는 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동사가 똑같이 insisted라는 동사가 들어갔는데 위에는요, 여기 지금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 있죠?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이 B, 남아있는 얘가 맞는 거고, 아래는 오히려 should C가 아니고 had C이 맞다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그거를 한번 추측해 보세요. 자,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그들은 주장을 했다. 그가 더 용감해져야만 한다라고. 맞겠죠? 아래 부분도 그들은 주장을 했다. 그들이, 이때 그들은 여기 앞에 이들이죠. 그 남자를 이전에 봤었다라고 주장을 했다. 내용상 여기에 should가 들어가면 오히려 이상하네. 그들은 그를 이전에 봐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게 좀 이상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상하네. 분명히 공식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주장, 제안, 명령 이런 것들 뒤에 should를 쓴다고 했는데 이대로였으면 여기도 뒤에가 should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틀려요. 시험에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이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 단어 하나 꼭 적을게요. 당위성. 자, 어려운 단어긴 한데 당위성이란 것은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당위성이라고 그러죠. 당위성의 내용이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그 내용 안에. 자, 예를 들어서 그가 더 용감해져야 한다는 그 행동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그런 걸 당위성에 그래요. 그럴 때는 들어가요. 근데 아래 문장은 뭐냐면 누군가 사고에서 뭔가를 목격을 그들이 주장하기보다 더 전에 했었다라는 얘기죠. 이건 당위성인가요?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어렵습니다. 방금 했던 주장한다, 제안한다, 명령, 요구, 추천 등등의 내용 뒤에 should를 쓰려면 반드시 이 안의 내용이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을 때만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또는 should를 생략한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좀?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 이 suggest의 단어를 오늘은 선생님이 컴퓨터 어저께 여기 오늘 아까 오셔가지고 다 고쳐주셨거든요. 이제 빨라요. 그러지도 않네. 훨씬 더 빠르죠. 저 안 됐어요 어제는. 그죠? 알아주네. 알아주네. 훨씬 더 빨라요. 자, 일단 난 동아출판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알고 있는 suggest는 아까 분명히 제의하다, 그죠? 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거는 적어도 1번도 아니야.
1번엔 전혀 다른 뜻이 있죠. 암시하다, 시사하다. 우리가 imply라는 단어가 있어요. imply. 상대방을 상처받지 않게 돌려서 말할 때 imply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함축, 암시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suggest가 아니네. 근데 여러분 대부분 suggest는 제안하다로 알고 있죠. 왜? 그게 대부분 쓰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3번에 와 있어요. 자, 무슨 얘기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냐? 자, 조금 전에 했던 여기 suggest. 우리가 제안의 뜻으로 쓰이는 suggest면 뭐뭐 해야 된다라고 제안한다면 당연히 should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암시, 뭔가를 이렇다라고 암시하다, 이렇다 넌지시 전하다 할 때는 should의 뜻을 쓸 당위성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똑같은 suggest지만 제안하다는 의미가 아닌 그 이외의 뜻. 아까 말한 뭔가를 암시, 선생님 그냥 한마디로 show랑 같은 뜻을 봅니다. 좀 약한 의미의 show. 헷갈리니까. 뭐 암시 따로 무슨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suggest는 show랑 같은 뜻으로 그냥 해석할 때 씁니다. 자, 뭐라 하지 마세요. 뭔가를 보여줬다. 이 책의 작가는 이 글에 뭔가를 보여줬다. 이런 말을 쓸 때는 굳이 should를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문법책에 보면 suggest도 제안의 뜻을 나타낼 때는 should를 쓰되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뭔가를 암시 또는 뭔가를 보여주다는 의미로 쓸 때의 suggest에는 조동사 should를 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수학과 같은 공식이 들어있는 게 법이긴 해. 법이란 것은 규칙이란 거니까 뭐 맞춰서 돌아가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영어는 언어의 한 부분은 모든 게 다 play by rule, 룰에 의하여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은 좀 예외적인 상황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문법이지만, 법칙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 거. 저희 너무 지저분해, 선생님이. 조금,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아까쯤 했던 이 우드 있죠? 엄밀히 따지면 will의 과거인데, 이 will은 미래형을 나타내는 will이 아니고, 사람의 습성, 습관. 그것도 지금 사람들이, 아까 말한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 잡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이것의 과거형이죠. 여기가. 그럼 이렇게 될 때 이 우드의 뜻은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그죠? 그 우드인데 그래서 해석은 She would play the piano in the afternoon. 오후에는 피아노를 치곤 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과거의 습관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도 하면 would를 쓰는 게 아니고 will을 썼겠죠. would를 썼다는 얘기는 과거에만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얘랑 함께 우리가 쌍벽을 이루는 게 바로 used to입니다. used to. 둘 다 뜻은 똑같이 하곤 했다라는 뜻인데 would와 used to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씁니다. used to는 물론 뒤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런데 이 used to는요, 우리 보통 규칙적. 문법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적은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would는 물론 뒤에 원형이 나옵니다. 당연히 못 깨요. 반대니까 불규칙이란 말을 쓰겠죠. 요것에 이것이 구별입니다. 이렇게 놔두고 문장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아니 그녀가 오후에 피아노를 치곤 했다. 뭐 365일 매일 하진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비가 오거나 아니면 어떤 날 아파서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규칙이라고 말하기엔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이 자리에 우리 사람들은 약간 과장을 좋아해요. 야, 그가 말이야 무슨 컴퓨터처럼 매일 오후에 피아노를 치곤 했다 해도 굳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래 문장 used 과거에 뭔가 계속 규칙적으로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동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뭇이 어디에 있다 또는 뭐뭇이 되다라는 의미의 상태를 나타낼 때 쓰죠. 자, there is there라는 뭐뭇이 있답니다. There used to be a church there. 거기에는 뭐가? 교회가 하나 있었다. 또는 있곤 했다라는 좀 웃기지만 있었다라고 합시다. 이 자리에 would를 쓰면 어떨까요? 와, 이거는 골 때리지. 왜? 불규칙이란 말은 어떤 날은 있었고
어떤 날은 없었다라는 의미로 바꿔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아까 사람의 습관은 매번 정확하게 기계처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would를 쓰든 used 쓰든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 뭐가 있고 없고의 그 차이인데 어떤 날 갔더니 교회가 있었고 어떤 날은 없었고 이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규칙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 제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한결같아야 됩니다. 이때는 used to를 써야지 절대 would를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렸을 때 키가 작았었다. 지금은 크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과거에 작았다는 말을 would를 써버리면 웃기죠. 어떤 날은 뭐 1m 50, 어떤 날은 1m 80 왔다 갔다. 뭐 말도 안 되지. 그다음 또 사람이 나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굉장히 좀 내성적이었다. 그건 한결같은 나의 어떤 성격의 상태입니다. 만약에 would를 써버리면 막 어떤 날 이랬다, 어떤 날 우와 하고 하면 그거는 약간 조울증이죠, 조울증.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 used to와 would의 차이를 구별하는 거, 사람의 어떤 습관을 나타낼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뭐인 경우 문제가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바뀌어버리는 순간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뭔가 쭉 했어야 되는 상태,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 이랬을 때는 반드시 used to를 쓰지 would를 쓰면 안 된다 라는 거. 그 내용이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여기는 다른 거네요. 자, 지금 여기 페이지에서 못 넘어가죠. 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지. 알짜가 너무 많아요. 알짜가 너무 많아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used to에서 하나를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뭐냐면, 이 used를 이용한, 이거는요, 그냥, 이거를 공부한 모든 학생들은 다 필수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이 used를 각각 이용해가지고, 사용한 일종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면 뭐하고 이건 무슨 수거처럼 외워야 되는 문법에 이건 꼭 반드시 필수예요. 자, 첫 번째는 used 뒤에 to를 그냥 쓰고, 자, 내가 동사 원형일 때는 이렇게 하늘색을 칠할게요. 원형. 이거 오늘 우리가 했던 그거죠.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비동사를 씁니다. be used 다음에 to를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to는 좀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이 자리에는 ing를 적었습니다. 에? ing란 것은 동명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럼 여기 뭐야? 이 to는 동명사가 뒤에 들어가려면은 전치사여야만 해요. 그럼 얘는 전치사 to입니다. 여기에 to는 뒤에 원형이 들어있으니까 투부정사의 to고, 동명사라는 건 명사를 뒤에 적으려면 전치사여야만 가능해요. 이렇게 ing가 들어갈 때는 이 문장은 뭔 말인데 익숙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자, 세 번째, 똑같이 비동사를 씁니다. 여기도 역시 to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사실 1번처럼 원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죠 이제. 그럼 여기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바로 뭐야? 투부정사구나. 이때 투부정사 뜻이 뭐냐? 뭐뭐 하기 위해서. 이게 투부정사의 명사, 형용사, 부사 중 뭐였습니까? 부사죠, 부사. 부사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쓴다고? 네. 뭐뭐 하기 위해, 이때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이용되다. 이 세 가지 거. 자, 그냥 used to 뒤에 동사 원형, 몸 하곤 했다. 두 번째는 be used니까 이거랑 전혀 다르죠. 그런데 뒤에 전치사 to가 동반돼서, 그럼 전치사 to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는 동명사를 접했죠.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그 use란 단어의 수동태 be used, 사용되어지다.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 뭐뭐 하기 위해라고 쓰려면 to 부정사로밖에 쓸 수 없죠. 뭐뭐 하기 위해는 부사적 용법으로. 이 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시험에서는 여기 뒤에 살짝 ing를 to 부정사로 바꿔놓고 원형 써놓고 이거 내용 맞냐 틀리냐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used to 뒤에 동명사 적어놓고 맞나 틀리냐 물어본다거나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는 이 비동사 대신에 get도 가능하고 become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뭔만 익숙하다라는 말은
get이 뭐뭐 이 상태가 되다라는 뜻으로 become 같은 뜻으로 익숙한 상태가 되다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우리가 수동태 만들 때 비동사 플러스 pp를 쓸 때 그 be는요 get이나 become으로 바꿔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거와 유사한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use가 나오면 무조건 외워야 되는, 이건 그냥 클래식한 겁니다. 어디에서 공부를 해도 무조건 외워야 되는, 왜? 무조건 나오니까 그러겠죠? 이런 부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We are used 다음에 eating이란 동명사.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음식을 먹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아래는 to 부정사가 사용됐죠. 그래서 벽돌은 짓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뭐를요? warehouse. 창고를 짓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to 부정사의 부사로 쓰이는 거. 요거 구별까지 하시면 우리가 했던 오늘 조동사 여기 파트는 정확히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need는 더 안 할게요. 아까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자, 요런 부분들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상당히 어렵죠? 어렵다기보다는 앞에 했던 그 1강 1, 2, 3, 4에 나온 내용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어쩔 수 없이 앞에 우리가 기본해야 되니까 했고. 자,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가 뒤를 좀 나갈 건지 말 건지는 좀 생각해. 애매하네요. 다 나오고 싶은데. 아니요,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